저희가 오늘 테스트할 차량은 완전히 새로 나온 포드 쿠가 액티브 X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승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주행감, 서스펜션, 가속력, 연비 등 모든 피드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작동 방식과 차량 정보도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영상에서는 전체 리뷰와 실내, 외관, 기술 사양, 소재 품질, 공간 등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행과 주행 감각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이 모델은 액티브 X 버전입니다.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전기 모터와 1.1kWh 전기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은 이 아름다운 그린 컬러가 기본으로 무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이 색상이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옵션으로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휠을 장착하면 차량이 훨씬 멋져 보이지만 연비가 약간 나빠지고 방지턱을 지날 때 승차감이 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 더 편안함과 연비를 원하신다면 기본 휠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일반 기본 LED 헤드램프와 새로운 그릴, 그리고 아래 범퍼 쪽에 새로운 전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면에도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동일한 키이고 키리스 엔트리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멋진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이 액티브1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알루미늄 페달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시트도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측면에는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고 중앙에는 알칸타라 마이크로 하이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조절 시트가 있습니다. 밖에 바람이 새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는 여기 두겠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대시보드와 새로운 스크린이 마음에 듭니다. 이 스크린들이 잘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그렇습니다. 운전 자세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 시동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동을 걸면 차를 켤 때 멋진 그래픽이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 몇 가지 정보를 더 알려드릴게요. 멋진 점은 차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주행 모드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3.2인치 멀티미디어 스크린이 있는데 정말 크고 밝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햇빛이 강한 날에도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콕핏도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져 보이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가죽으로 된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쉬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기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휠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L 모드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롤러 모드라고 부르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와 회생 제동이 결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읽어보고 알아봤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LE로, 즉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브레이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었거든요. 여기서는 회생 제동 기능도 함께 작동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관련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든 어디든 운전할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D모드, 즉 일반 모드에서는 약간의 회생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L모드로 두면 훨씬 더 강한 회생 제동이 걸리고 그때 차량이 브레이크 에너지를 배터리로 다시 회수하는 그래픽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해요.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곧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승하는 버전은 액티브 X 2.5리터 듀라테크 직렬 4기통 엔진에 하나의 전기 모터와 1.1kWh 리튬 배터리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이 모든 동력은 즉 엔진과 모터 모두 자동 변속기 ECBT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정말 부드럽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83마력입니다. 차륜 구동입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항상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하며
필요에 따라 뒷바퀴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900k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료 탱크 한 번으로 9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96km이고 0에서 100까지 8.3초가 걸립니다. 회전 반경은 11.4m입니다. 차량 무게는 1765kg입니다. 지상고는 약 18.6cm이지만 액티브 버전에서는 앞쪽이 1cm, 뒤쪽이 0.5cm 더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른 버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연비는 이 영상에서 테스트할 예정인데 6.4L VLTP입니다. 연비를 초기화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OE 배출량은 130g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앞쪽에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이 버전에서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도심에서 최대 64%까지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조 시스템을 1단계로 설정하겠습니다. 온도를 최저로 내리고 연비를 다시 초기화한 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시작합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슬리퍼리와 트레일 모드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워플로우는 여기에서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 360도 카메라 버드아이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라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또한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에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조작이 쉽고 부드럽고 지금은 완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파크 어시스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크 어시스트를 활성화합니다. 차가 주차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공간을 찾으면 저기 찾았네요. 공간을 찾으면 그냥 멈추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이 차가 유일하게 중립 렌으로 변속해야 하고 중립으로 바꾼 후에는 여기서 이 파크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차가 시작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파크 버튼을 놓으면 차가 완전히 멈춘다는 겁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만약 브레이크를 밟으면 좋은 점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놓으면 차가 계속 주차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환경을 꼭 살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차 주변을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해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테스트해봤을 때 시스템이 꽤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어요. 유일한 점은 이 파크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크 버튼을 놓으면 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어제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꽤 잘 작동했고 거의 완벽하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제 운전하러 가봅시다. 그리고 이 파크 어시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원래 보여드릴 계획은 아니었지만요. 오늘은 밖이 조금 덥네요. 그 외에는 거울 시야가 아주 좋고 거울이 커서 시야가 정말 좋은데 고속도로에서는 고속 주행 시 약간의 풍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앞쪽에는 이중 유리가 있지만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있어서 정말 좋아요. 큰 스크린이 있고 운전자 시야에서 완벽하게 잘 보입니다. 시야가 정말 좋아서 시야나 운전자 위치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꽤 편하네요. 옆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있고 팔걸이도 있고 모든 버튼이 딱 알맞은 위치에 있어요. 심지어 아래쪽에 있는 공조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치나 시야, 운전 자세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리고 꽤 쾌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위치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도 잠깐 달려볼 거고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거기서 연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은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멋진 그래픽이 있어서 지금 가솔린 엔진이 작동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작동하면서 동시에 배터리도 충전하려고 하고 차량에도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달려볼 거예요. 그래서 고속주행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스포츠 모드도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연비에 관한 별도의 영상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차에 E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변속이 매우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상당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조금 세게 해도 꽤 조용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차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 같은 다양한 안전 기능과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속도를 지정하면 지금 이 차가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디지털 계기판 아래쪽에서 설정한 속도를 볼 수 있고 차가 차선 사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포드의 이 오토파일럿은 꽤 괜찮습니다. 이건 일종의 레벨 2 오토파일럿이고 정말 잘 작동합니다. 가끔씩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저도 곡선 구간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나중에 조금 더 테스트 해볼 예정이지만 꽤 잘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 중인데 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약간의 소음만 들립니다.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약간만 들리고 또 이 지역의 도로와 아스팔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페달 감각도 꽤 좋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출력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힘이 충분하고 엔진이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 점 5리터 4기통 엔진치고는 정말이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출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엔진을 한 개까지 몰아붙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지연이 전혀 없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전기 모터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이 개입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 L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보세요. 차량이 더 많이 회생 제동을 하게 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다시 누르면 화면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이 에너지를 조금 더 회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테스트 해본 것이고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도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드라이브 모드에 있습니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그냥 굴러갑니다. 그리고 L 버튼을 누르면 이걸 보세요. 회생 제동이 보이시나요? 게이지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회생 제동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꽤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의 B 모드처럼 작동하는 거죠. 고속에서는 엔진도 사용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회생제동, 즉 에너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 모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회생제동이 시작되고 만약 차량이 더 강한 제동력이 필요하면 물리적인 브레이크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차가 꽤 민첩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차가 즉시 훨씬 더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브레이크 감각이 정말 좋네요. 저는 이 전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물리적 브레이크와 기계식 그리고 회생 제동 사이의 전환이요. 세게 밟아도 여전히 꽤 조용합니다. 엔진으로부터의 방음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시끄럽지 않아서 좋습니다.
CVT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밟으면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점은 이 차의 큰 장점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전기 모터가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예를 들어 지금처럼 힘이 필요할 때 두 모터가 동시에 작동해서 힘을 내주고 정말 충분한 파워가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속도도 아주 빠르게 고속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르막길을 올라가도 여전히 충분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꽤 좋은 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해 보면서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지금 120입니다. 이제 좋은 구간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125입니다. 이제 바람이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바람 소리와 타이어에서 나는 소음이 조금 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차선으로 돌아가면, 이건 정말 오토바이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거요. 어쨌든 지금 130인데 꽤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랑 타이어 소리가 약간 들리긴 하지만 정말 조금이고 이 정도는 정상이에요. 더 작은 모델을 선택하면 아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성도 좋고 크루저로서도 훌륭합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 출력도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노멀 모드로 바꾸면 이게 바로 중간 출력을 주는 노멀 모드인데 두 모드의 장점을 잘 조합한 느낌이에요. 이제 페달을 놓아 볼게요. 보시면 어느 정도 회생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로우 모드로 바꾸면 회생제동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L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점점 더 완전 전기차처럼 작동한다는 점도 정말 좋습니다. 풀 하이브리드에서 다양한 회생제동 옵션과 여러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충분한 전력이 있으면 오직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심에서도 조금 주행해보면서 차량의 핸들링과 서스펜션이 어떤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꽤 큰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약간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X 버전에서는 앞에는 맥퍼슨 독립 서스펜션, 뒤에는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쪽은 1cm, 뒤쪽은 0.5cm 더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여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 거친 도로를 주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액티브 버전은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 같아요.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스포티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스포티함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 55% 정도는 스포티하고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 45% 정도는 편안함에 가깝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보조가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드로 운전하든 보조가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꽤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55%는 스포티함, 45%는 편안함 쪽에 가까워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단단한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요. 그리고 바퀴에 대한 피드백도 꽤 좋아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스크린의 시인성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만 더 기울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직선이지만 그래도 시인성이 꽤 좋아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차가 꽤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가격 대비로도 꽤 괜찮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안전기능도 정말 많고 편의기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앞유리까지 포함된 패키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앞유리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품질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용된 소재들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인데 이 차는 도심에서 최대 64%까지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에코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은 최대한 전기 모드로 주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거리에서 출발한 이후로 계속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저는 풀하이브리드 차량의 열렬한 팬입니다. 배터리가 아주 크진 않아요. 1.1kWh 정도입니다. 괜찮긴 하지만 아주 큰 용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기 모드로 꽤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이고 대부분 도심이나 저속 교통 체증 상황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게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주행도 훨씬 조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가스나 기타 유해 물질을 마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시스템도 훨씬 빨라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로드되고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출구에서 나가서 첫 번째 우회전을 하세요. 정말 엄청 빠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1초 만에 바로 새로운 지역이 뚝딱 로딩돼요. 회전 반경이나 로터리에서도 주행이 꽤 괜찮아요. 도심에서 운전하는 것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직진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더 스포티한 쪽,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도 여전히 전기 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Electric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Electrics이라고 표시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전기 모드라고 표시해주니까 지금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인 걸 알 수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여주고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600m 더 직진한 후 로터리에서 세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지금 운 좋게도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가 이 근처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지금 얼마죠? 어디에 있지? 6.7리터네요.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이번 주행에서는 6리터 정도 나왔어요. 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연비가 꽤 좋은 편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달렸어요. 이제 이 근처에서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추월해야 할까? 아니면 추월하지 말아야 할까?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것 같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고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운이 좋았네. 잠깐 기다렸더니 우리한테 운이 따라줬어. 좋았어. 아, 그리고 이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마음에 들어. 방지턱을 넘을 때도 잘 달렸잖아. 조금 더 단단해, 스포츠카처럼. 하지만 꽤 괜찮아. 그리고 운전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그리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도 마음에 들어. 로터리에서 정말 멋져, 정말 멋져. 이 차는 정말 추천할 만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운이 좋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 하이브리드 차량만 계속 받게 돼. 내 생각에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올 거고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두 번째에서 좌회전한 다음 첫 번째에서 우회전하세요. 아직 완전한 전기차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풀 하이브리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어. 전기 모드야. 알겠지? 지금 우리가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정말 환상적이야. 정말 좋은 시스템이야.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직접 운전해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회생제동 브레이크와 물리적 브레이크 사이의 전환이 꽤 좋아. 봐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 그게 정말 좋아. 전환이 일어날 때 전혀 느껴지지 않아. 가속하거나 주행할 때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사이에 전환이 있는데 가끔은 그걸 느낄 수 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건 CVT 변속기에서는 정상적인 일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정말 세게 밟을 때만 약간 느껴질 뿐이야. 보통은 정말 잘 작동해. 그래서 나는 이 시스템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 전기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방음도 꽤 좋아. 여기 앞쪽에는 이중 유리가 있어서 전혀 나쁘지 않아. 승차감도 좋아. 알겠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전환이 정말 마음에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세게 밟지 않고 평소처럼 가속할 때는 전환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 거의 느껴지지도 않아. 오직 세게 밟으려고 할 때만 약간의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 주변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 좋아, 괜찮네. 좋아. 저속에서 전기 모드로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바로 정답이야. 이게 미래야. 그래, 완벽한 시스템이야. 정말 마음에 들어. 포드가 이 시스템을 차량에 도입해서 정말 기뻐. 그리고 만약 내가 포드 쿠가를 사야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택할 거야. 복잡한 도심이나 대도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해한 바와 어제 느낀 점은 운전하고 테스트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연비가 꽤 좋다는 거야. 후진으로 가보자. 이걸 돌려서 후진해 놓는 거야.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워. 정말 유용해. 주차장으로 안내해주는 액티브 라인이 있어서 완벽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차 센서도 있어. 각각의 각도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어. 바로 이렇게. 앞쪽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어서 넓게 볼 수도 있어. 후방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각도를 볼 수 있어. 이 시스템은 정말 멋지고 매우 유용해. 연비는 5.7리터인데 내 생각엔 정말 좋은 수치야. 내가 가속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연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에코 모드로만 연비 테스트를 별도의 영상에서 해볼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차는 정말 멋진 차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 직접 운전해보면은 이전 버전보다 외관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들어. 새로운 헤드램프 덕분에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진 느낌이야. 조명도 더 좋아 보여. 실내도 훌륭해. 좋은 소재 품질, 뛰어난 실용성.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이전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빨라졌어. 마침내 그들은 콕핏과 멀티미디어를 정말 잘 만들어냈어.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먹죠. 가족용 차를 찾고 있다면 꼭 시승해보길 추천해. 꼭 가서 직접 시승해보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봐.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줘. 정말 궁금하거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도움이 돼요. 놓치지 마세요. 같은 차량의 전체 리뷰도 채널에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 멋진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공간, 멀티미디어 등 모든 것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